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발요. 병실 문 밖에서 들려온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80대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시키려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세금 때문이라뇨. 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지혜로운 100세 시대를 응원하는 유튜버 백세누리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이야기는 조금 무겁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국가가 절반 이상 가져가는 상속세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대한민국 상속세 부담률이 OECD 국가 중 몇 위인지 바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것도 2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격차가 큽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정부가 이 불합리한 세제를 고치겠다고 약속해놓고 2번씩이나 국민을 배신했다는 사실입니다. 2024년에도 무산, 2025년에도 또 연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왜 평범한 우리 시니어들이 갑자기 슈퍼리치 취급을 받게 되었는지. 둘째,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2번이나 저버린 진짜 속사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이 폭탄 같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는 무엇인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려운 세법 강의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 시니어들의 진짜 사연들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핵심만 전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상속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세누리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어느 날 갑자기 슈퍼리치가 되어버린 기분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평생 월급쟁이로 살면서 겨우 아파트 한 채 마련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75세 최영희 여사님의 사연입니다. 최 여사님은 평생을 알뜰하게 아끼며 사셨습니다.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나니 손에 쥔 거라곤 아파트 한 채뿐이었죠. 남편 박 씨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고 최 여사님은 학교 급식실에서 25년을 근무하셨습니다. 우리가 뭐 재벌도 아니고 상속세는 남의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최 여사님은 그렇게 생각하며 평온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아파트 단지 노인정에서 들은 이야기가 최 여사님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최 여사, 요즘 강남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폭탄 맞는다고 하던데 준비 안 해놨어요? 그날 밤 최 여사님은 남편과 함께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본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시세가 35억 원. 만약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배우자 공제를 받아도 상속세로 무려 7억 원 가까이를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남편이 죽으면 이 집을 팔아야 한다는 겁니까? 최 여사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평생 모았던 노후 자금도 다 써버렸는데 이제 집마저 빼앗긴다니. 더 기가 막힌 건 자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대출받아서라도 세금 낼게요. 하지만 최 여사님은 그 말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으로 자식들에게 빚을 지게 만들다니. 네, 시청자 여러분, 최 여사님의 이 사연은 안타깝게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저희가 세무 전문가로서 이 문제를 20년 넘게 지켜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상속세 체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000년과 2025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남 음마 아파트 34평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 당시 시세가 약 2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상속세 기초공제가 5억 원이었으니 이 아파트 한 채 갖고는 상속세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같은 아파트가 35억 원입니다. 무려 17배 이상 가치가 폭등한 겁니다. 그런데 상속세 기초공제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겨우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국민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2,000달러였는데 지금은 35,000달러 수준입니다.
100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아파트 값은 17배, 국민소득은 3배 올랐는데 상속세 공제는 겨우 2배만 올린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과거 2000년대에는 상속세가 말 그대로 슈퍼리치, 즉 정말 최상위 부자들에게만 과세되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내가 홀로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집 팔고 세금 내고 나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입니까? 대통령님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을 정도입니다. 더 웃긴 건 정부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파트 한 채로는 상속세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이 아니라 지방 소도시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 상속세가 이렇게 높은 걸까요? 세율이 높아서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과세 체계가 유산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충청도에서 제조업을 하시는 박철수 회장님의 사연입니다. 올해 79세이신 박 회장님은 지난해 큰 병을 앓으신 후 재산 정리에 들어가셨습니다. 박 회장님은 평생 일군 재산이 약 50억 원 정도였습니다. 큰 돈이긴 하지만 회장님 입장에서는 평생을 바쳐 일군 소중한 결실이었죠. 박 회장님은 세무사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 5명에게 똑같이 10억 원씩 나눠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5명한테 똑같이 10억씩 나눠주면 세금도 줄어들겠죠? 박 회장님은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자녀가 몇 명이든 상속세는 똑같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요? 박 회장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무사는 계산서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50억 원 전체에 최고 세율 50%가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받으시면 그래도 과세 표준이 약 38억 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 5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 공제 4억 6천만 원을 빼면 최종 상속세가 약 14억 원 정도 나옵니다. 박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말을 잃으셨습니다. 14억 원이라니. 평생 일군 재산의 거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니. 그럼 선생님,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하는데요? 미국은 유산 취득세 방식이라 자녀들이 각자 받은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게다가 공제액이 부모 1인당 150억 원이 넘습니다. 박 회장님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산세의 무서움입니다. 유산세는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0억 원이라는 재산 자체에 최고 세율 50%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녀가 1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이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유산세 체계를 고집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영국, 미국, 덴마크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일본도 프랑스도 독일도 다 유산 취득세로 바꿨습니다. 그럼 유산 취득세는 뭐가 다를까요? 상속을 받은 사람 기준으로, 즉,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박 회장님의 사례가 유산 취득세 체계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50억 원을 5명이 10억 원씩 나눠 받으면 각자 10억 원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10억 원에 적용되는 세율은 30%입니다. 여기서 누진공제 6천만 원을 빼면 1인당 약 2억 4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옵니다. 5명이면 총 12억 원입니다. 유산세로 14억이 나오는 걸 유산 취득세로 하면 12억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약 2억 원이 줄어드는 거죠. 뭐야? 별로 차이 안 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더 많아지면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만약 100억 원이라면 어떨까요? 유산세 방식으로는 약 38억 원이 나오는데 유산 취득세로 10억씩 10명에게 나눠주면 총 세금이 24억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무려 14억 원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나라가 유산세 체계를 고수하면서 공제액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부모 1인당 공제액이 150억 원이 넘어갑니다. 우리는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아도 37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처럼 높은 세율에 낮은 공제액까지 합쳐지니 실제 상속재산 대비 실효세율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부담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상속세 문제를 개인 가계의 문제로만 다뤘지만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높은 상속세 부담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적인 기업을 물려받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경기도 안산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시는 김동욱 사장님의 사연입니다. 올해 68세이신 김 사장님은 30년 전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지금은 연 매출 500억 원 규모의 중견 기업을 일구셨습니다. 김 사장님의 꿈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손자 대까지 이어지는 100년 기업을 만드는 것. 하지만 그 꿈은 상속세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김 사장님이 보유한 회사 주식 가치가 약 200억 원. 여기에 아파트와 기타 재산을 합치면 총 재산이 250억 원 정도 됩니다. 세무사의 계산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사장님 회사 주식은 대주주 할증 과세가 붙어서 최고 6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총 상속세가 약 90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90억이라고요? 그럼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겁니까? 네, 현금으로 낼 방법이 없으시면 주식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김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주식을 팔면 경영권을 잃게 됩니다. 30년 동안 일군 회사를 한순간에 날리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그럼 제가 회사를 물려받아도 나중에 제 아들한테 넘길 때 또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 그렇지. 30년에 한 번씩 세금 폭탄이 터지는 거야. 김 사장님은 결국 회사를 3대에 걸쳐 승계하는 꿈을 포기하셨습니다. 차라리 적당한 시기에 회사를 매각하고 현금으로 나눠주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리셨죠. 이게 나라가 할 짓입니까? 기업을 키우라면서 상속할 때는 빼앗아 가잖아요. 김 사장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30년에 한 번씩 세대 간 승계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갈 때 60% 세금을 내고 주식을 일부 처분합니다. 지분율이 60%에서 40%로 떨어집니다. 그래도 경영권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갈 때 또 60% 세금을 내고 주식을 처분하면 지분율이 20%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러면 경영권을 잃게 됩니다. 결국 3번의 상속이 이루어지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실제 사례를 보시겠습니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 상속세가 12조 원이었습니다. 주식을 팔고 심지어 상속받은 주택까지 팔아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중소기업은 어떻겠습니까? 넥슨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상속세 6조 원을 주식으로 납부해서 국가가 넥슨의 2대 주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민간 기업인데 국가가 대주주가 된 겁니다. 이처럼 세금 부담이 너무 높다 보니 고액 자산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 싱가포르, 캐나다 등 상속세가 없거나 낮은 나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통계치로만 봐도 한국은 국부 유출 순위가 세계 4위 수준입니다. 영국, 인도, 중국 다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정책 당국자들은 이 국부 유출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부동산 팔 때 양도소득세 30% 내고 또 상속할 때 상속세 50% 내면 기본적으로 65%가 세금입니다. 과연 누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자산을 불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자산가들이 우리나라에서 계속 머물고 살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높은 상속세 문제에 대한 개편 필요성에는 이미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공감 의사를 표했고 민주당 안만 해도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를 늘려서 최소한 18억 원 정도는 상속세가 없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안이 논의되었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회사에 다니는 이진수 부장님의 사연입니다. 올해 58세인 이 부장님은 3년 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장님의 아버지는 올해 85세,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갖고 계신 재산은 서울 아파트 한 채와 예금 약 5억 원, 총 25억 원 정도입니다. 이 부장님은 작년부터 세무사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계산 결과 상속세로 약 3억 5천만 원이 나온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3억 5천이면 제 퇴직금을 다 털어야 하는데? 고민이 깊어지던 차에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2024년 정부가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한 겁니다. 일괄 공제를 5억에서 8억으로 올리고 배우자 공제도 10억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세무사의 말에 이 부장님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속세가 1억 5천만 원 정도로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2024년 말 그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장님은 실망했지만 곧 정부가 다시 발표했습니다. 2025년 4월에 더 강력한 개편안을 내놓겠습니다. 이 부장님은 다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유산 취득세로 아예 체계를 바꾼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2025년 7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개편안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립니까? 정부가 약속을 또 어긴 겁니까? 이 부장님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니 이유는 더욱 어이없었습니다. 부자 감세 논란 때문에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장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무 전문가로서 지난 50년 동안 이렇게 세법을 다루는 정권은 처음 봤습니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뢰입니다.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2번씩이나 저버리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지난 2024년 국민정부 때도 상속세 증여세법 개정안이 올라왔다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도 4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는 또다시 유산 취득세 세제 개편안을 정부안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구나.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7월 달에 국회에 공식적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연기되었습니다. 밝혀진 연기 사유가 무엇입니까?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가 약 2조 원 정도 줄어든다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상속세 개편이 일부 개편이 아니라 전체 세제 개편을 위해 연기했다면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 감소나 부자 감세라는 이유 때문에 개편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번씩이나 약속을 어기면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의 불합리한 상속세 체계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 모두 고통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금을 줄여보려고 부모님의 생명을 연명치료로 이어가려는 안타까운 시도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무작정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세는 절세할 방법이 없지만 그 보완세인 증여세를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82세 강민호 할아버지의 사연입니다. 강 할아버지는 지난해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한 달 넘게 투병 생활을 하셨죠.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그때 옆 병실에서 들은 이야기가 강 할아버지의 인생관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올해 안에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옆 병실 환자의 아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 자식들도 저럴까? 퇴원 후 강 할아버지는 세 자녀를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아버지 재산이 30억 원 정도야.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세금으로 약 7억 원을 내야 해. 7억 원이요? 큰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미리미리 나눠주면 세금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대. 강할아버지는 그날부터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상속세는 절세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국세청이 모든 재산 기록을 파악합니다. 재산을 숨길 수도 빼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는 다릅니다. 상속세의 보완세인 증여세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세보다 세부담이 훨씬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의 재산이 상속세로 고스란히 가면 실효세율이 약 25%입니다. 즉 25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1인당 4억 원씩 5명에게 사전 증여를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20억 원이 증여됩니다. 성인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 3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세율은 30%이고 누진 공제 6천만 원을 빼면 1인당 약 4,500만 원입니다. 5명이면 총 2억 2,500만 원입니다. 20억 원을 증여하는데 실효세율이 1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상속세 25%보다 무려 14%나 세금을 낮게 낸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절세 포인트는 시간입니다. 증여한 재산은 10년이 지나버리면 상속재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기대 수명이 약 30년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년마다 증여를 반복하면 됩니다. 지금 70세라면 80세, 90세 이렇게 3번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매번 1인당 4억 원씩 5명에게 증여하면 총 60억 원을 증여할 수 있고 상속재산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노후에 쓰실 자금은 충분히 갖고 계시면서 여유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풀어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90세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60대 중반이 됩니다. 그때는 이미 돈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30대, 40대일 때는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 집 살 때, 사업 시작할 때, 아이들 교육할 때 돈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강할아버지처럼 자녀들이 진짜 돈이 필요할 때 적절한 금액을 내려보내주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남긴 유산은 살아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재산입니다. 그것은 자녀들 간의 갈등 요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전 증여를 통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모두에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속세의 무서운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현재의 상속세 체계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낳고 있습니다. 평범한 서울 시민도 갑자기 부자가 되어버리고 100년 기업의 꿈도 세금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약속을 저버리고 개편을 미루는 동안 우리는 이 시간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금의 금액보다도 자녀들 간의 화목과 우애입니다. 사전증여라는 지혜로운 도구를 활용하십시오. 갈등 없이 재산 분배를 잘 하시고 그나마 세금 부담은 되지만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방향으로 자산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전 증여를 통해 구체적으로 세금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지 더 자세한 계산법과 실전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상속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백세누리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심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세누리였습니다.